주인공인 이 남성의 이름은 스테판입니다. 이 스튜디오 같은 장소는 그의 꿈속 세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이란 현실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실체를 가진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와 꿈 세계는 평행 우주처럼 겹쳐 있으며 평소에 사람들은 잠이 들면 저쪽 세계로 갔다가 잠이 깨면 다시 이쪽 세계로 돌아온다는 것이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물론 육체 혹은 의식은 시종일관 이쪽 세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저쪽 세계로 가는 것은 영혼 혹은 잠재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공인 스테판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수면이라는 활동을 통해 의식을 어느 정도 꺼트리고 난 뒤에야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데 스테판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꿈 세계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이건 환상을 다루는 수많은 영화의 단골 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여기에서 설정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정한 소울메이트라면 하나의 꿈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파리로 이사를 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스테판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멕시코에서 살던 스테판은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뜨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살던 곳이기도 한 이 작은 아파트가 앞으로 스테판이 살게 될 곳이며 이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스테판의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에 스테판을 기억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 반갑게 그를 맞아줍니다. 집은 예전에 살던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들, 장난감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침대는 살짝 작은 감이 있지만 그런대로 누울만 합니다. 다음날 스테판은 어머니의 소개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첫 출근을 합니다. 달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사가 업무 안내를 합니다. 일러스트 작가인 스테판은 달력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정작 맡게 된 건 따분한 문구 수정 작업입니다. 스테판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상사에게 자신의 작업물들을 보여줍니다. 상사는 이 그림들을 사장에게 보여주자고 합니다. 스테판은 사장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합니다.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물론 이런 그림들이 달력의 일러스트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스테판은 실망합니다. 그날 밤 그는 이와 관련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업무에 시달리던 스테판은 사장을 노숙자로 만들어 쫓아낸 뒤에 자신의 일러스트 작품들을 사무실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벨 소리가 스테판을 깨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니입니다. 잠이 덜 깬 그는 현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꿈속이기도 합니다. 스테판은 소개해준 일자리가 전혀 창의적인 일이 아니었다며 어머니에게 불평을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살고 있는 어머니는 놀러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그의 꿈은 계속됩니다. 꿈속 스튜디오의 모니터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이 재생됩니다. 그때 옆집에 누군가가 드릴로 벽의 구멍을 뚫는 소리에 스테판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옆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새로운 세입자이며 그녀의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스테판은 얼떨결에 피아노 옮기는 일을 도와주다 손가락을 다칩니다. 새로운 세입자 스테파니의 친구인 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스테판의 손에 붕대를 감아줍니다. 대화 도중 스테파니는 무심코 옆집에 사는 집주인을 험담하는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자기가 바로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것과 옆집에 산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세 사람은 가벼운 대화로 친분을 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테판은 조이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던 스테판은 건물의 입구에서 스테파니와 마주칩니다. 그가 옆집에 산다는 것을 모르는 그녀는 무슨 일로 다시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스테판은 손이 어쩌구 하며 둘러댑니다.
스테판이 조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온 거라고 생각한 스테파니는 현재 조이가 이곳에 없으며 또한 그녀는 여기에 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조이의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라고 스테파니가 묻자 스테판은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스테파니는 가던 길을 가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자기가 손을 치료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테파니의 집에 들어섭니다. 그가 그녀의 조랑말 인형에 관심을 보이며 이 말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어린 황금 조랑말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이 너무 슬퍼 보여서 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그녀는 이 말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쓸쓸한 표정으로 덧붙입니다. 그녀에게 사람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음이 암시됩니다. 스테판의 다친 손을 살펴보며 장난을 치다가 두 사람은 서로의 코드가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녀는 현재 작업 중인 배를 보여줍니다. 이 배가 숲속에서 바다를 찾는 상황을 작업할 거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스테판은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안고 있고 스테파니는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대단히 흥미로워하면서 나무가 배 안에 있는 걸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함께 작품의 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입니다. 스테판과 스테파니는 어느새 공동의 꿈 세계로 옮겨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를 PSR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처럼 흐르는 셀로판지를 보기도 하고 솜으로 만든 구름을 천장에 띄우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헤어질 때에는 볼에다 친밀하게 입을 맞춥니다. 건물을 나가는 척하던 스테판은 다시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설핏 잠이 듭니다. 꿈이 시작됩니다. 생뚱맞게 동료 여직원이 등장합니다. 꿈속에서 스테판은 스테파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옆집에 산다는 걸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적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그건 그렇고 조이의 전화번호가 뭐죠? 라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옆집의 문틈에 밀어 넣습니다. 다시 욕조로 돌아온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했던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아챈 그는 다시 옆집 문 앞으로 가서 옷걸이를 이용해 편지를 되찾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조이의 전화번호를 묻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감수하며 안도합니다. 이번에는 타자기를 이용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꿈에 빠져듭니다. 온갖 수사가 동원된 장황한 문장들이 쏟아집니다. 편지는 결국 책 한 권 분량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 원고를 들고 달려갑니다. 편지를 건네줄 스테파니를 찾아 꿈 세계를 헤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스테파니를 찾아내라고 직원들을 닥달합니다. 결국 꿈은 억지로 일을 하는 악몽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미술 용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테파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조이에게 말해줍니다. 실은 그녀는 스테파니 문 아래로 밀어넣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스테판이 조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 생각한 스테파니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테판과 심적인 거리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스테파니와 조이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스테판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스테파니는 지금 조이와 함께 있다며 혹시 재미있는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를 초대합니다. 세 사람은 집에서 놀다가 술집에 갑니다. 우연히 술집을 찾은 직장 상사가 세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스테판이 조이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사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스테파니와 스테판의 관계는 보다 더 친구에 가까워집니다. 스테판은 스테파니에게 자신이 작곡한 곡을 선물로 줍니다. 곡의 제목은 사랑하는 이웃에게입니다. 집에 와서 스테파니는 그 곡을 연주해 보려고 하지만 피아노 건반이 고장이 나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튿날 꿈속에서 스테판은
자신의 꿈 세계를 건설한 후에 스테파니를 위한 노래를 하는 꿈을 꾸고 같은 꿈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스테파니는 TV를 통해 그 모습을 보는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은 딱 맞닥뜨립니다. 꿈 세계가 갑자기 현실 세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스테파니 바로 옆집에 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아직 꿈속인 줄 알고 있는 스테판은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스테파니는 방긋 웃지만 이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했는지 자신은 결혼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 꿈과 현실을 혼동해 프로포즈를 했다는 걸 알아챈 스테파니는 살짝 실망을 합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서툰 두 사람은 오해만 남긴 채 헤어집니다. 그날 밤 꿈속 스튜디오에서 잠이 든 스테판은 더욱 깊은 꿈속으로 들어가 공동의 꿈 세계에서 스테파니와 만납니다. 이곳은 깊은 공동의 꿈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실적인 제약과 두려움,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고 평온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손을 잡아달라는 스테판의 부탁에 스테파니는 주저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테판은 셀로판지가 가득 든 상자를 들고 스테파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구상했던 바다를 찾는 숲속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테판은 자신이 발명한 1초 타임머신을 선물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1초 앞으로 가거나 1초 뒤로 가는 장치입니다. 이미 얕은 공동의 꿈 세계에 들어가 있는지 타임머신은 작동을 잘합니다. 스테파니는 신이 나서 버튼을 누르며 놉니다. 그날 밤의 꿈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스키장에 갑니다. 스테파니는 거리낌 없이 스테판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는 스키를 타며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스테판은 두 발이 얼음에 잠겨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발이 냉장고의 냉동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을 녹인 후 스테파니가 출근을 하는 걸 확인한 스테판은 베란다를 통해 스테파니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어린 황금 조랑말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스테판은 어린 황금 조랑말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꿈속 스튜디오에 스테파니가 놀러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스테파니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우기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스테파니의 의식은 일을 하는 중이지만 그녀의 잠재의식은 시공을 초월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스테판의 꿈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테파니는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라고, 자기한테 키스를 하라고 그를 독려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스테판은 치료를 끝낸 어린 황금 조랑말을 가지고 다시 베란다를 통해 스테파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퇴근을 한 스테파니가 집에 들어옵니다. 당황한 그는 매트리스에 누워버립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고 따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에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야단을 맞고 집에 돌아온 그는 침울해 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가 어린 황금 조랑말을 치료했다는 걸 알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 연결만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꿈 세계로 옮겨집니다. 조랑말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말투로 그와 옆집에 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70살이 될 때까지 혼자이면 나와 결혼해 줄 건지 묻고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에 오케이 라고 대답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그는 점점 더 깊은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뭐가 보이는지 묻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초원에서 어린 황금 조랑말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좁은 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 옆에는 그가 선물한 타임머신 장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셀로판지로 된 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녀는 살짝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꿈 세계에서는
언제나 물이 셀로판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테판은 다른 꿈 세계로 이동을 하고 그와 그녀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스테판의 일러스트로 만든 달력 전시회 겸 파티가 열립니다. 회사 사장은 연설을 통해 6개월 전에 스테판이 자신의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거절했던 걸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선한 컨셉의 달력이 꽤 히트를 친 모양입니다. 스테판은 슬그머니 스테파니의 손을 잡아보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치웁니다. 모두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놉니다. 스테판은 스테파니가 다른 남자와 어울려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다 인사불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들려나옵니다. 꿈속 스튜디오에서 스테판은 화를 내고 스테파니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약 딜러가 되는 일반적인 꿈을 꿉니다. 마약 딜러가 되었기에 스테파니로부터 버림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는 차를 타고 경찰에게 쫓기다가 벽을 들이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침대에서도 떨어집니다. 옆에서 보살피고 있던 스테파니는 그를 다시 침대 위로 올려줍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다음날 스테판은 집을 나와 하염없이 걷다가 직장 상사의 집에 가서 상심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상사는 스테파니가 상처를 받기 싫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인도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테파니 집에서 나오는데 스테파니가 계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전에 스테판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그녀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면서 쪽지에 조이의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꿈에서 쓴 편지를 그녀가 읽었으며 조이의 전화번호를 묻는 그 문장 때문에 그녀 역시 상처받을 거란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화해에 포옹을 합니다. 얼마 뒤 스테판은 스테파니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달려갑니다. 이미 도착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속 스튜디오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머니가 모여 스테판과 스테파니의 연애가 성사될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스테판의 꿈 세계가 현실 세계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테파니는 현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퉁이를 돌며 노숙자 차림의 회사 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미 꿈 세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장은 스테판에게 그녀와 결코 잘되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결국 약속 장소로 가지 못합니다. 스테파니는 실망감을 아는 채 돌아갑니다. 그는 뒤늦게 스테파니의 집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남자에게도 상처를 받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스테파니는 끝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스테판은 문으로 돌진하다 이마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날 밤의 꿈에서 스테판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녀는 힘차게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스테판은 스테파니를 잊기 위해 멕시코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어머니가 스테파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강하게 권하자 그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연 그녀는 다소 쌀쌀맞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도 될지 그가 묻자 그녀는 순순히 그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대화 도중 그는 장난기가 발동해 그녀의 담배를 베란다 밖에 던집니다. 밖을 내다보니 담배를 맞은 행인이 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모양을 보니 어느새 꿈 세계로 이동해 있는 듯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싱크대에 물을 틀자 셀로판지물이 쏟아집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냄비에 담은 물을 밖에다 끼얹습니다. 행인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개구쟁이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테판의 철없는 대사가 이어지고 스테파니는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떠나기 싫은 스테판의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등을 거의 떠밀다시피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2층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그는 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녀가 묻습니다. 그가 머리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문득 그는 침대 옆에 완성된 배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자신이 선물한 타임머신 장치가 있습니다. 타임머신 버튼을 누르자 배에 꽂혀있는 나무의 잎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새 그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꿈속에서 스테판과 스테파니는 어린 황금 조랑말을 타고 평화롭게 숲을 돌아다닙니다. 초원의 끝에 셀로판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나무가 심어진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랑말과 함께 배 위에 훌쩍 올라탑니다. 주위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스테판과 스테파니는 두려움 없는 얼굴로 밝게 웃습니다.